자, 한번 일단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작정명 절대적 결의입니다. 심실로 끌려 나온 마두로 그리고 그의 아내 애완동물까지 동선을 파악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야, 그러니까 네. 미국이 사전에 이 정보전을 치열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2일 오후 10시 46분에 작전이 승인이 나요. 그리고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도착하고 3시간 만에 모든 걸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 내용이 이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마두로가 이렇게 이제 끌려 나오는 모습들을 오늘날 볼 수 있었는데 네. 13년 독재 3시간 만에 붕괴됐다 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3시간에 나라 하나가 날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이랬는데 2시간 긴 거야. 3시간이면 나라가 날아가 이 사람아. 아,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 얘기 드리자면 뭐 지금 저기 우파 톡방 이런 데나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는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다음은 뭐 한국이다 그러는데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는 윤석열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릴게요. 네, 다음 장 보시면은 정적 체포와 압송이 이제 끝났고 이제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다음 주부터 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마약 관련된 사범으로서 국제법 위반으로서 재판을 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재판대에 미국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이 작전 중간에 지금 현재 교차되는 게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 사상자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다가 네.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40명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망자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erda, marico, se prendió el peo en esta mierda, ¿oyó? 야, 이 뭐 현지에서 아마 그 민간인들이 찍은 영상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네. 간단하게 말씀으로 드리자면 민간인 피해도 엄청나다는 거죠. 아,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다. 네, 갑자기 자고 있는데 폭격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어허. 자, 아까 영상 준비된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비명 소리도 나고 이제 앰뷸런스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애완동물 위치까지 동선까지 파악했다는 그 정보력은 제가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마지막 영상 아, 이 마두로가 나오는 모습이죠, 이게? 굿나잇. 굿나잇.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야, 저 마두로가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굿나잇, 해피 뉴 이어.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뒤집어 발칵 엎어졌어요. 그래도 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갑자기 폭격과 델타포스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진입해서 대통령을 끌고 미국으로 데려가는 게 과연 과연 진짜. 근데 미국이 과거에도 이제 마약과 전쟁을 하면서 그 특정 국가의 정권 그 내정에 관여한 바는 있긴 해요. 근데 그때는 주로 어떠냐면은 체포를 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정부를 전복을 시켰어요. 뭐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를 뒤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이 베네수엘라 같은 건 그게 안 통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무료로 동원한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일단 뒤에 또 있는데 일단 한번 요거만 정리를 하고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아까 보시면은 그 과도 통치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 전장에 보시면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작전명 뭐 결의 얘기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장면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미국은 1973년도에 법안이 하나 개정돼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닉슨 카터 대통령 때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거는 하나의 특수 작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도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처럼 3시간짜리 전쟁이 어딨냐 이럴지도 몰라. 그 비슷한 논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온 나라들이 이게 뭐야? 왜냐면 이거를 의회에서 또 넘어가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생겨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미국에서 견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불씨를 다시 되살린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전쟁 선포한 적이 없어요. 못해요. 그때 그거를 부시 때 그 이라크 전쟁 하면서 이게 문제 심각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 통킹만 사태 해가지고 사실상 미국이 전쟁을 유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함부로 전쟁 못하게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쟁하려면요. 전쟁 수권법이 통과돼야 돼요. 전쟁 수권 우리랑 좀 달라요. 윤석열이가 뭐 북한에 뭐 이거 뭐 무인기 보내지. 미국 같으면 그렇게 안 돼. 전쟁 수권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쟁 수권법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 수권법 없이 전쟁을 한 거란 말이야. 빨리 끝났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이거 아주 논란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원래는 48시간 내에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서 승인을 못 받으면 60일 이내 철수해야 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걸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이제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나올 거예요. 야, 3시간짜리 전쟁이 어딨냐 이건 작전이다. 근데 작전이 무슨 남의 나라에 폭격을 가하고 특수 테러 진압이 들어가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오는 게 무슨 작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는 이제 이번 주에 이걸로 아주 완전히 불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유엔에서 이제 뉴욕에서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5일날 긴급회의를 소집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용인하기 시작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듯이 이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때려부시고 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가서 조업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되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든다고 팰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통령궁 폭격, 그 청와대 폭격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중국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중국이 당장 대만을 쳐도 미국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네. 러시아가 유럽 지금 러시아가 성탄절 날 지금 종전협상 앞두고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성탄절 새해 맞이해갖고 지금 다른 나라에다가 전투기 보내고 드론 보내거든요. 그 다음은 너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약간 용인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땡큐 트럼프 베네수엘라 내부 얘기군요. 뭐 땡큐 트럼프 고맙다 독재자를 처리해줘서 아니면 또 밤새 무서워서 못 잤다. 그래서 엇갈린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디든 여야 다 분위기는 다르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마두로가 13년간 독재를 해오고 나쁜 건 맞아요. 잘한 건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때문에 지금 마약 범죄의 두목을 잡아왔다라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한다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이 이 베네수엘라가 안정될 때까지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트럼프식 신통치예요. 식민지 통치와 이게 비슷한 식민지 상태인데. 이거 완전히. 그러면은 야 니들이 뭔데 운영을 해 이거고 그럼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와 관련된 이익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결국에 베네수엘라에 석유 받아가려고 뺏어가려고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석유의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네. 사우디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중동이 아무래도 석유 부자 국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생산량은 사우디가 맞는데 근데 매장량은 그렇죠. 예, 베네수엘라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에 오일 쇼크 파동이 미국에 있었을 때 아랍산 이제 석유 수출 금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힘들 때 베네수엘라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경제협력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야? 사우디보다 훨씬 많은데? 이 조그만 국가가? 그래서 이제 막 큰 미국의 석유 회사부터 들어와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1999년에 차베스라고 하는 정권이 자리를 잡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차베스 정권에서는 그때 혁명이 있었는데 어떤 혁명이 있었냐면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지배에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권을. 그래서 그 석유를 국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기업들 다 나가. 그렇죠. 미국 기업 다 나가. 이거 앞으로 국유화해서 이걸로 많은 사람들 나눠주자. 그래서 그때는 베네수엘라가 좀 호황기였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때 그랬었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금수 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졌죠. 네.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차베스는 반미 쪽으로 조금 성향을 많이 보이고 실제로 뭐 미국 욕도 많이 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악마 대통령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많이 싸웠는데 서로 제재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차베스가 어느 날 이제 2014년 정도에 암투병으로 죽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후계자로서 마두로를 지목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석유를 국유화해서 나눠주자라고 해서 경제도 나쁘지 않았고 이 지지도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두로 정권 때에는 그런 경제적 호황도 없었고 오히려 힘든 일들만 가득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계속 제재하고 요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막 석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때리면서 격추시키는 걸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베네수엘라 작은 나라에서는 그 석유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을 내준 게 차관을 해준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그 이자로 원유를 자꾸 제공해왔던 거예요. 근데 생산량도 제한되고 나가는 족족 제재를 당하니 사실상 힘든 구조였죠.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마두로 정권 자체가 지지율이 나중에는 거의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15%까지 쭉 내려와요. 차베스 때는 인기가 좋았는데 차베스 이후로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 석유를 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베네수엘라가 코인 있죠. 예, 비트코인을 자기들 그 법정화폐로 갖고 들어올 정도. 그런 황당한 짓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때문에 이제 고육지책을 쓴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베네수엘라가 좀 골치 아픈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마차도잖아요. 홀이나 마차도라고 지난번에 몇 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야권 대선 후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고 트럼프와 전화를 했다. 원래 트럼프 형님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게 돼서 죄송하다 이거. 그 전화를 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호송 작전에 구출 작전 막 변장해갖고 전투기 띄워가지고 호송 작전 해가지고 지금은 베네수엘라 없습니다. 저게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오늘날 지지를 하는데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 근데 맨 밑에 보시면 자기는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해요. 마차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지를 합니다. 곤잘레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베네수엘라 하면 부정선거라고 해서 트럼프가 부정선거 때문에 때렸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왜 곤살레스라냐면 여기는 야권 연대예요. 연합당이에요. 민주연합당인데 아까 얘기했었던 마차도가 사실은 15년간 공직 선출 금지를 당해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경선에서 90% 나올 정도로 유력했는데 예전에 해외에서 자기가 대리대사로 나갔는데 외국한테 우리 정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한다. 저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자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못 나옵니다. 지금도 못 나와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서. 그래서 저 곤살레스라는 사람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약간 중도적이면서도 가장 그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꼽아놓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라는 게 자신이 못 이길 것 같으니 상대방 후보를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에 파기환송이죠. 그거네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마두로 정권 자체의 선거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에 있어서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이 속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반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런데 이제 저기서는 이제 로드리게스라는 부통령이 대법원이 지금 빠르게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부통령이 저희는 부통령이 승계래요, 그냥. 예. 야,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이 이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으로 승계를 했는데 그 부통령은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마두로 한 명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거를 지금 다시 안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현재 상황은. 그렇죠.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겠다. 지금 부통령이 대행 체제로 지금 자리 잡혔는데 그래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대법원에서 지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사라지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식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 근데 저 부통령이 있는 나라는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부통령이 바로 승계해 버립니다. 그래서 선거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야 로드리게스야 너도 마두로처럼 될래? 사실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하지는 못할 텐데. 두 번씩은 못할 텐데. 글쎄, 할래나? 근데 마차도도 비판을 되게 많이 받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도 사실 비판이 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랬죠. 좀 쉽게 비유하면 뭐랄까요? 윤석열 구출하러 미국의 무슨 아이오함 잠수함이 뭐 한강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던 후보였어요. 노벨 평화상 때. 김문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마두로라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마차도라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흑백 논리로 보고 있다. 네, 요건 좀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 분위기가 반반이 나뉘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미국이 이 분위기 왜냐면 얘네들은 미국한테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반면에는 야 이제 독재 정권이 끝났다 해서 좋아하는 분위기가 또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어디냐 얘가. 현재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다음은 쿠바 아이고야. 그리고 콜롬비아 멕시코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사실 진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약 카르텔의 두목인 마두로를 잡았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많이 봤던 황정민 나오는 수리남, 네.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가 바로 위쪽에 있어요. 베네수엘라보다. 사실 베네수엘라 마약은 미국으로 잘 안 가요. 유럽 쪽으로 대부분 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수리남에 나오는 그런 마약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들 있죠. 거기가 이제 멕시코 통해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맨날 언론사들이 의문을 던지는 게 근데 마약 사범으로 얘기할 거면 멕시코 쪽 아닌가? 콜롬비아나? 그죠. 콜롬비아 쪽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100% 석유 때문에 저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캐나다. 너 51번째 미국이 되라. 50번째 주가 되라. 캐나다 원유의 수입도 98%가 미국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금 오늘날 세계의 공급망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쿠바는요. 베네수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죠. 그렇죠. 끈끈한 나라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반미로 보이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국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범 케이스로 한번 족친 거지 뭐. 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트럼프가 추가로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야 이거 진짜 깡패가 따로 없네. 자 이건 우리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교민 안전. 네, 일단 베네수엘라의 교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제시를 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희망한다. 딱 적절하게 지금 입장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사진이 하나 더 보시면 잠깐만요. 그 전에 잠깐 보시면 우리 국민 70명 중에 카라카스에 50명이라 했잖아요.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은 베네수엘라 수도부터 카라카스까지 해가지고 폭격이 계속 쏟아졌어요. 아이고 걱정되네요 이분들. 야, 그 폭격도 이게 이 도심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여기 여러 곳이 떨어졌죠. 네 민간인 피해가 없을 수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석유 개발을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정하잖아요 현재 상태가.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군인들을 투입할 수 있다. 아이고야.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남미 게릴라라 너무 얕잡아 보네. 힘들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변국들은 긴장하고 있죠.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베네수엘라는 갑작스러운 작전인 것 같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걸 지켜본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당할까요? 그렇죠. 지금 아마 다른 남미에는 지금 아마 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어렵겠지만 게릴라전을 준비할 겁니다. 미군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게 게릴라전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발달해 있잖아요. 게릴라전이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도시예요. 도시에서 게릴라전 나면 그 방법이 없어요. 제일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벽과 벽 사이를 두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피아가 갈라지고 도로와 도로 사이도 피아가 갈라지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이 그리고 민간인과 전투원이 뒤엉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심 게릴라전은 아주 차륙전이 돼요. 비극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최첨단 무기를 다 못 써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글쎄 이게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은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석유 매장량만 보면 베네수엘라 1위, 2위 사우디, 3위 캐나다 이쪽 순으로 가잖아요. 그러한 국가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면목. 그리고 반대로 그 중에서 파워가 센 국가들 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겠죠. 예. 네. 사실 월요일날 굉장히 어느 한쪽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베네수엘라 이야기인데 그래도 명확한 것은 힘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